야, 너 이거 믿어? 뭔데? 인도 예언가가 한국이 2035년에 세계 중심이 된다고 했대. 에이, 그런 건 다 가짜야. 그런데 이게 너무 구체적이야. 뭐라고? 진짜야. 소름 돋을 정도로 자세해.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두 배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다. 처음에는 나도 믿기 어려웠지만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소름이 돋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예언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2025년 6월, 한 젊은 인도의 예언가가 세계를 향해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그의 이름은 아비냐 아난드. 과거 전 세계적인 위기를 정확히 예측했던 바로 그 소년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하필 한국을 언급했을까? 그의 예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나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다. 아비냐 아난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2035년 다시 세계가 그 지도를 들여다보는 장면을 보았다. 그 지도에서 중심이 된 땅. 그 땅은 더 이상 과거의 수동적인 한반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를 만드는 땅이었다. 그리고 그 땅은 단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대한민국.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냥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설명하는 구체적인 과정들을 들어보니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이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까? 아비냐 아난드는 그 과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세계는 지금 가장 위험한 착각 속에 빠져 있다. 가장 안정돼 보이는 곳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시작될 것이다. 예언가의 이 말은 중동 지역,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였다고 한다. 중동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눈에 띄게 안정돼 보일 때가 있다. 그때가 가장 조용할 때이며 모두가 평화를 말할 때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불길은 다시 태어난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는 현재의 중동 정세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화약고 같은 상황 말이다. 숨겨진 불씨는 가장 조용할 때 가장 크게 타오른다. 나는 2029년, 2032년 사이 이 지역에서 시작되는 일련의 전환이 세계 전체를 뒤흔드는 계기가 될 것을 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 나왔다. 세계 질서 자체가 다시 짜이는 시기다. 그리고 그때 한반도는 예외적으로 평화롭다. 많은 이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본다. 이 예언을 읽는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았다. 왜 하필 한반도가 평화로울까? 왜 세계가 혼란에 빠진 그 순간에? 중동의 고요함은 고요가 아니다. 그것은 전환이다. 세계 중심이 바뀔 때 역사는 항상 가장 조용한 곳에서 시작된다. 아비냐 아난드는 한국에서 특별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한다. 그는 그 사람을 새벽을 여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한반도의 흐름은 2025년 7월부터 바뀌기 시작한다. 나는 그것을 천체의 움직임 속에서 보았다. 목성과 금성이 서로 마주보는 이례적인 구조가 이 땅의 운명을 흔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시기가 바로 지금과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다. 과연 우연일까? 부와 지혜를 상징하는 목성, 조화와 균형을 뜻하는 금성. 그것은 하늘의 뜻이다. 그것은 인간의 논리로 풀 수 없는 힘이다. 이 시기는 한반도에 내려온 긴 시간의 굴레가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예언가는 이 지도자의 모습을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묘사했다고 한다. 그는 동양의 철학적 깊이를 가슴에 담고 서양의 실용적 사고를 손에 들고 있다. 조화를 이루는 자이며 이분법을 거부하는 자다. 물이 그릇에 따라 모습을 바꾸듯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굳게 만들지 않는다. 이 묘사를 읽으면서 나는 깜짝 놀랐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특성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유의 유연함과 적응력을 정확히 묘사한 것 같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태산이 제자리를 지키듯 그의 중심은 요동치지 않는다. 나는 그의 눈 속에서 천년의 지혜를 보았다. 그의 말은 크지 않지만 들은 자의 심장을 울린다. 그는 지도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다.
그저 흐름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인 사람일 뿐이다. 그래서 그는 더욱 강하다. 이런 지도자상을 보면서 나는 우리나라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을 떠올렸다. 권력을 위해 싸우지 않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런 인물들 말이다. 이 지도자의 출현은 겉으로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루어진다. 평범한 외모, 조용한 말투. 그러나 어느 순간 사람들은 그의 말과 행동에서 이상한 울림을 느끼게 된다. 아비냐, 아난드는 한국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예언했다고 한다. 나는 2025년 하반기부터 한국 국민의 의식이 눈에 띄게 깨어나는 것을 보았다. 논리보다 상식, 목소리보다 조화, 권력보다 책임.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정말 이런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 같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큰 소리보다는 진정성 있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절대 외부에서 강요되는 것이 아니다.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것이다. 2026년 8월 나는 다시 목성과 금성이 독특한 각도로 정렬되는 장면을 보았다. 그 시점에서 한국은 놀라운 경제적 도약을 시작한다. 세계 자본이 한국으로 향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이 땅에 집중된다. 한국의 경제적 도약에 대한 이 예언을 생각해보니 정말 흥미로웠다. 최근 K 콘텐츠의 세계적 성공,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성과들을 보면 이미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기술이나 자본력 때문이 아니다. 공존이라는 새로운 경제 철학 때문이다. 내가 본 한국은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다. 성장만을 위한 성장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모델.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떠올렸다. 경쟁도 하지만 함께 나누는 정을 중시하는 문화. 개인의 성공보다 공동체의 화합을 중시하는 가치관 말이다. 예언가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다고 한다. 한국의 부상은 훌륭한 지도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그 반대편에서 강력한 원인을 본다. 매우 극단적인 사고 방식, 시대를 거스르는 구태의 모습들. 그들이 보여주는 비합리성과 분열은 오히려 사람들의 의식을 깨어나게 만든다. 내가 본 한국은 빛과 어둠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 속에 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더 밝아지는 법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 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떠올렸다. 때로는 부정적인 현상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각성시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아비냐, 아난드는 주변국들의 미래도 예언했다고 한다. 나는 동쪽의 대륙에서 거대한 땅덩이 속에 잠들어 있던 용이 깨어나려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그 깨어남은 축복이 아니라 혼란이었다. 그들이 추구했던 꿈은 너무 오래된 것이었다. 중국에 대한 이 예언은 최근의 중국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급속한 성장의 이면에 숨겨진 여러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나는 금과 비단으로 연결된 길이 어둠 속에서 끊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 길은 과거에는 영광이었지만 지금은 탐욕의 상징이 되었다. 일본에 대해서도 예언했다고 한다. 나는 바다에 떠 있는 섬을 보았다. 그 섬은 한때 빛나는 기술과 정밀함의 나라였다. 그러나 그 섬 위에는 해가 지고 있었다. 일본의 고령화와 경제적 침체를 생각해보면 이 예언도 현실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가장 놀라운 예언은 통일에 관한 것이었다. 2026년 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난다. 그것은 계산되지 않은 변화이며 이념도 전략도 설명하지 못하는 흐름이다. 나는 그것이 운명의 첫 움직임이라고 보았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런 예언을 듣고 나는 정말 놀랐다. 정치적, 계산이나 전략이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통일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나는 북쪽에서 닫혀있던 문 하나가 조금씩 열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 문은 억지로 여는 것이 아니었다. 안에서부터 서서히 열리는 문이었다. 2027년 중반 그는 그 시점을 되돌릴 수 없는 개방의 시작이라 명명했다. 겉으로는 변화가 크지 않은 듯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예언가는 새로운 수도의 출현까지 예언했다고 한다. 서울은 역사와 함께한 도시다. 그러나 그 도시는 이제 기억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나는 분단의 상징에서 벗어난 곳,
남과 북이 동시에 도달할 수 있는 지점에서 새로운 도시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다. 통일 후 새로운 수도가 건설된다는 예언은 정말 흥미롭다. 분단의 아픔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나는 2027년부터 한국의 교육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다. 단순한 암기나 경쟁은 사라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창조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 교육 개혁에 대한 이 예언도 현재 우리 교육계의 화두와 정확히 일치한다.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는 2030년 서울에서 열리는 특별한 장면을 보았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하나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언어는 다르고 배경은 달랐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의 의제가 놓여 있었다. 평화. 한국이 세계 평화회의의 중심지가 된다는 예언은 정말 감동적이다. 분단국가였던 우리가 세계 평화를 논하는 중심이 된다니. 그리고 그 평화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내가 2025년에 봤던 바로 그 새벽을 여는 사람이었다. 2030년대 초 나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았다. 그들은 국경이 사라진 지도를 들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국경이 없었다. 그것은 종이에 찍히지 않은 통일이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명확한 통일이다. 나는 그것을 영혼의 통일이라고 부른다. 영혼의 통일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다. 제도적 통일을 넘어서 마음의 통일을 의미하는 것 같다. 나는 세계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시기를 보았다. 땅의 경계가 흐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국기를 더 이상 자신 있게 펼치지 못하는 시기였다. 그 시기는 내가 본 천체의 각도상 2029년에서 2032년 사이에 놓여 있었다. 목성과 토성이 정반대 방향에서 대립하고 있었고, 그것은 상징이 아닌 실제 현실의 반영이었다. 나는 중동의 하늘에서 특별한 그림을 보았다. 이란과 이스라엘. 두 나라는 마치 수십 년간의 갈등을 끝내고 평화의 손을 맞잡는 듯 보였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나는 그 안에서 조용히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았다. 그 연기는 향이 없고 색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타오르고 있었다. 중동의 겉보기 평화 이면에 숨겨진 위험을 경고하는 이 예언은 현재 상황을 보면 매우 현실적으로 느껴진다. 나는 지구의 중심축이 흔들리는 와중에 단 하나의 땅이 조용히 중심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땅은 바로 한반도였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왜 세계가 흔들리는 가운데 이 땅은 오히려 고요한가? 그러나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한반도가 세계의 안정된 중심축 역할을 한다는 예언은 정말 놀랍다. 지금까지 분단과 갈등의 상징이었던 이 땅이 평화의 상징이 된다는 것이다. 세대 간의 단절, 계층 간의 대립, 지역 간의 반목. 나는 그것들이 점점 옅어지는 것을 보았다. 억지로 만든 통합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사회적 통합에 대한 이 예언도 희망적이다. 강제적인 통합이 아닌 자연스러운 이해와 화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나는 이 민족이 새로운 정신 문명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물질의 풍요를 넘어 삶의 의미를 되찾는 길이다. 나는 이 길의 중심에 바로 이곳 한반도가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너무 오랜 시간 준비되어 온 흐름의 완성이다. 지금까지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것이 단순한 상상일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의 모습일까? 나는 지도자의 능력이 한국을 구한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편의 어리석음이 국민을 일깨우고 그 깨달음이 나라를 바꾼다고 본다. 이것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만들어내는 변화다. 이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결국 변화는 국민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메시지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변화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 흐름의 한복판에 서 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 그 변화의 한 조각이 될 수 있다.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이 현실이 될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이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변화의 증인이 될 준비가 되셨는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대의 중요한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